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낸 걸까요? 미국의 노부부가 한국에 와서 이것을 경험하고 말문을 잃었습니다. 미국에는 없다는 이것. 미국인 노부부를 한국에 눌러앉고 싶게 만든 이것. 과연 한국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30년간 경제학을 가르친 데이빗 윌슨입니다. 은퇴 후 우연히 방문한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은퇴 후 미국 시카고의 조용한 교회에서 아내 에밀리와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던 활기찬 시절과 달리 책과 정원이 전부인 단조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발견한 하얀 봉투 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성스럽게 디자인된 청첩장과 손글씨로 가득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 수업을 들었던 한국 유학생 박지훈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함께 해주세요.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청첩장을 손에 쥐는 순간 젊은 시절 한국에서 교환 교수로 지냈던 기억과 열정 넘치던 지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에밀리와 눈을 마주쳤을 때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떠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동입국 심사대에서 손가락 지문과 얼굴 인식만으로 모든 입국 절차가 신속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와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화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시겠어요? 호텔로 직접 배송해드립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신청하고 QR코드를 받았습니다. 짐없이 가벼운 몸으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은 제가 기억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푸른 산이 보이고 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자 무인 수령함에서 우리의 짐이 나왔습니다. 짐을 찾는 순간 에밀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아요, 데이빗. 에밀리의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첫날, 우리는 호텔 근처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빌려 서울 거리를 누볐습니다.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를 따라 한강변을 달리며 오랜만에 자유로움을 만끽했습니다. 은퇴 후 잊고 있었던 활력이 다시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기술과 편리함, 그리고 도시 곳곳에 스며든 자연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지훈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보낸 디지털 청첩장에는 QR코드가 있어 내비게이션 앱과 연동되었습니다. 덕분에 언어 장벽 없이 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죠. 웨딩홀에 들어서자마자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습니다. 입구의 대형 LED 스크린에는 신랑 신부의 사진과 영상이 흘러나오고 디지털 방명록에는 하객들의 축하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의 눈에서 빛나는 열정은 여전했습니다. 현대적인 웨딩홀에서 진행된 결혼식은 화려했지만 진정한 감동은 이어진 전통 혼례 의식이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화려한 색상의 한복으로 갈아입고 서로를 향해 깊이 절을 하고 붉은 천으로 장식된 나무 기러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윗세대에게 존경을 표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에밀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그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이어진 패백에서는 신부가 시부모님께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리고
대추와 밤을 던져받는 전통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과일을 받는 개수에 따라 자녀의 수가 정해진다는 설명에 하객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의식은 젊은 세대와 윗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옆자리에 앉은 지훈의 친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즘 현대화되면서 잊혀가는 전통이지만 우리는 이런 의미 있는 의식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미국에서의 결혼식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하고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미국 결혼식과 달리 이곳의 의식은 가족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따뜻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에밀리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현대 기술과 전통 문화가 어우러진 한국의 모습, 그리고 가족 중심의 따뜻한 공동체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점점 잊혀가는 이런 가치들이 이곳에서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지훈의 제안으로 그의 친구들과 청계산 등산을 계획했습니다. 은퇴한 교수가 한국 젊은이들과 산을 오른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훈 친구들이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이라 설명에 안심했습니다.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청계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와 숲이 맞닿아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도심과 자연이 가깝게 공존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등산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고 곳곳에 안내판과 쉼터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숲 향기를 맡으며 천천히 산을 오르다 보니 이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 숲과 한강,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녹색 공간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산 도중,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매던 우리는 젊은 친구들의 안내로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마을, 신원동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신원동 제2경로당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우리는 주저없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10여 명의 노인분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얀 머리의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서 들어와서 몸 좀 말리세요. 젊은 친구들이 상황을 설명하자 경로당 어르신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수건을 건네주시고 따뜻한 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우리 경로당까지 오다니 영광이네요. 최강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회장님이 밝게 웃으셨습니다. 비를 피해 잠시 머물려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환대와 흥미로운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의 눈빛을 통해 그녀도 같은 생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신원동 제2경로당에서의 첫 만남 이후 저와 에밀리는 자주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의 결혼식 참석 일정보다 체류 기간을 연장한 것이죠. 경로당은 단순한 노인들의 모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삶의 활기와 배움이 넘치는 마치 작은 대학 캠퍼스와 같았습니다. 첫날 참관했던 스마트폰 교실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카톡으로 사진 보내는 것은 기본이고 요즘은 영상 편집까지 배우고 있어요. 김영자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로당 활동은 단순히 기술 습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는 노래 교실이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부르는 노래가 단순한 전통 민요가 아닌
최신 K-POP과 트로트였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수요일에는 스마트 농장 체험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옥상에 설치된 작은 수경재배 시설에서 상추, 깻잎, 고추 등 각종 채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식물의 성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자동 급수 시스템을 제어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목요일의 미디어 제작 시간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자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신원동 실버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의 채널은 구독자가 무려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직접 촬영부터 편집, 업로드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요리법, 건강운동, 전통공예 등 다양한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노인이 아니라 디지털 크리에이터군요. 촬영을 마치고 제가 감탄하자 경로당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루하루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저는 이곳이 단순한 노인 복지시설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경험이 모이고 나누어지는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절망적인 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서로를 돌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아픈 회원이 있으면 함께 병원에 동행하고 생일이면 작은 파티를 열어 축하해 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회원들의 안부를 매일 확인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에밀리와 나눈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의 은퇴 생활이 너무 고립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신원동 경로당에서 보낸 시간은 우리에게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신원동 제2경로당과의 인연이 깊어갈수록 저는 더욱 그들의 일상에 녹아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경로당 단체 채팅방에 감사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온라인 번역기를 사용해 한국어로 작성했는데 번역이 매끄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쓰려 했던 문장이 뜨거운 접대 고맙습니다로 번역되었습니다. 다음 날 경로당에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이 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강호 회장님이 웃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어에서 접대라는 단어는 때로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의도치 않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어르신들의 너그러운 웃음 속에서 부끄러움이 금세 사라졌습니다. 더 큰 오해는 경로당의 배드민턴 대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인근 공원에서 배드민턴 경기가 열렸는데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날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배드민턴 동아리 활동을 했던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첫 경기에서 저는 승부욕이 발동해 공격적으로 게임에 임했습니다. 강한 스매시와 교묘한 드롭샷으로 점수를 따내며 우리 팀이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어딘지 불편해 보였습니다. 에밀리가 제 팔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데이빗, 너무 경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곳의 배드민턴은 승패를 가리는 경쟁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놀이였던 것입니다. 제 과도한 승부욕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망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최강호 회장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기는 것보다 함께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승패보다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날 저녁 술잔을 기울이며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속에서 저는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체감했습니다. 작은 오해와 실수를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승패와 경쟁보다 관계와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경로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이곳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강호 회장님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 경로당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최강호 회장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우리 경로당의 역사는 한국 전쟁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요. 약 70년 전, 이 마을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죠.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이곳 신원동에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국 전쟁의 상처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를 피할 작은 공간이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는 곳이었죠. 그때는 경로당이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회장님은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을 가리키셨습니다. 허름한 초가집 앞에 모여있는 노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의 표정은 굳세지만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때 경로당이 단순한 노인 휴게소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공동체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직한 중년들을 위한 상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고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자 경로당 회원들은 또 한 번 변화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고 점차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2010년부터 시작된 세대 연결 프로젝트였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근처 초등학교와 연계해 아이들에게 전통놀이와 역사를 가르치고 아이들은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젊은이와 노인이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죠.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과 SNS 활동을 통해 전 세계와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통 문화와 노인들의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신, 이 모델을 미국에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노인들이 고립된 채 살아가는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런 활기찬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에밀리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신원동 경로당의 역사와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소중한 시간을 뒤로하고 미국 시카고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원동 경로당에서의 경험은 저와 에밀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귀국 직후 우리 동네에 에버그린 소사이어티라는 이름의 시니어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 이웃 노인 5명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박한 시작이었죠. 하지만 신원동 경로당에서 배운 정신을 바탕으로 점차 활동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에버그린 소사이어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책 읽기 모임, 건강체조, 영화 감상, 요리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배우는 테크 튜스데이는 회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가장 특별한 것은 매달 한 번 신원동 제2경로당과 화상 통화로 교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공동체는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활동 아이디어를 교환했습니다. 문화와 언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강호 회장님이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경로당에서는 스마트 스크린이랑 AI 스피커를 설치해서 서로 더 쉽게 소통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한번 써보는 건 어때요? 최강호 회장님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소통 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경로당에 설치된 고해상도 터치 스크린을 통해 회원들은 언제든지 서로 연락할 수 있고 AI 스피커는 일정 관리와 건강 체크를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약속대로 며칠 후 최강호 회장님은 자세한 사용 설명서와 함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에는 80대 할머니가 능숙하게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우리 에버그린 소사이어티 회원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신속히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IT 기업의 도움을 받아 커뮤니티 센터에 스마트 스크린과 AI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회원들도 최강호 회장님이 보내준 영상 매뉴얼을 따라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고해상도 터치 스크린을 통해 매주 실시간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고 신원동 경로당과도 더 자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스피커는 회원들의 일정을 관리하고 날씨 정보와 건강 알림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마트 공동 앨범 기능이었습니다. 회원들은 자신의 일상, 요리 사진, 손주들과의 추억 등을 공유하고 서로 좋아요를 누르며 소통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에도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양쪽 공동체가 같은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글로벌 요리의 날로 정해 한국과 미국의 전통 요리법을 교환했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두 공간에서 동시에 요리하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녹음하고 공유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기억부터 60년대 미국 시민권 운동의 경험까지 양국 노인들의 살아있는 역사가 교차되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전해준 것처럼 스마트 기술도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최강호 회장님과의 화상 통화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에버그린 소사이어티는 6개월 만에 회원 수가 60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지역 신문에 소개되었고 인근 지역에서도 비슷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회원 중 한 분이 건넨 말이었습니다. 데이빗, 이 모임에 참여하기 전에는 매일이 똑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신원동 경로당에서 보았던 활기찬 모습이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도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진정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과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에버그린 소사이어티 창립 1주년을 앞둔 어느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미국 땅을 밟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원동 제2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우리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강호 회장님을 선두로 10명의 어르신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70대에서 80대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빛은 젊은이처럼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카고 중심가의 커뮤니티 센터는 일주일간의 한미 어르신 교류 행사를 위해 특별히 꾸며졌습니다. 투 컨트리즈, 원 하트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행사는 시카고시에서도 공식 지원을 받았습니다. 첫날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영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나누었고 미국 시니어들은 각자의 삶의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웃음과 눈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한식 쿠킹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신원동 어르신들이 준비한 레시피로 함께 김치, 불고기,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시카고 노인복지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은 미국의 노인복지 시스템을 살펴보며 양국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니어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원동 경로당의 유튜브 채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카고 어르신들과 함께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부터 편집,
업로드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배우고 실습했습니다. 더불어 세대 연결 프로그램으로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미 어르신들이 함께 아이들에게 양국의 전통놀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윷놀이와 제기차기, 그리고 미국의 잭스와 홉스코치를 함께 즐기며 세대와 문화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마지막 날, 치유의 정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뒤뜰에 한국식 텃밭과 미국식 가든을 결합한 공간을 함께 조성했습니다. 양배추와 상추, 파와 당근이 나란히 심어진 이 정원은 두 문화의 융합을 상징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날, 대규모 문화 교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카고 시장님과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어르신들의 합동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장구춤과 미국의 컨트리 댄스가 어우러진 무대는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존 레논의 이매진을 한미 어르신들이 함께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노인들이 한 목소리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시카고 시장이 무대에 올라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세대와 국경을 넘어선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야말로 초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해답이라는 것을. 시장의 연설은 계속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고립과 사회적 단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전역에서도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비용과 심리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강호 회장님이 단상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세상과 끊임없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그날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한미 어르신 교류 행사는 CNN과 뉴욕타임스, 그리고 주요 한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의 스토리는 빠르게 확산되어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런던 등 여러 도시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는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미국 은퇴자협회의 초청으로 전국 순회 강연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공동체 기반 노년 생활이라는 주제로 신원동 경로당과 에버그린 소사이어티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세상과 끊임없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 기술은 단절의 도구가 아니라 더 깊은 연결을 위한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듬해 저와 에밀리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각지에서 온 시니어 공동체 리더 30명과 함께였습니다. 신원동 제2경로당은 이제 국제 시니어 공동체 센터로 발전해 전 세계에서 온 방문자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경로당 벽면에는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감사 편지와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호주 멜버른의 노인 공동체, 캐나다 밴쿠버의 시니어 센터,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노인 복지 시설. 모두 신원동 모델을 적용해 변화를 이끌어낸 곳들이었습니다. 저는 앨범에서 첫 방문 때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습니다. 폭우를 피해 허둥지둥 경로당으로 들어서던 그날, 누가 이런 변화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데이빗, 이제 우리의 다음 계획은 뭐예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청계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진정한 성장과 연결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신원동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은 계속해서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기술과 전통의 조화, 세대와 문화를 넘는 소통,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적 연결이 만들어낸 변화의 힘. 그것이야말로 초고령화 시대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해법이었습니다.